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대부분의 상가는 기존의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때 권리금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피해를 입는 상인들이 많아지면서 정부에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걸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권리금으로 소가리를 하는 상인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서울시에서 이런 상인들을 위해서 상가 임대차 분쟁 조정 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잠시 후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오는 14일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됐습니다마는 국내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절반 이상이 정상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 포털 인크루트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61%, 또 중견기업은 40%가 14일에 근무한다고 답했습니다. 임시 공휴일에 쉴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로는 휴무 여부를 회사 재량으로 결정하도록 한 점을 꼽았습니다. 오늘 아침 오프닝 곡 존 덴버의 투데이 들으면서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소식이 궁금할 땐 2,500만 수도권 사람들을 위한 오늘의 이슈 투데이 이슈 점검. 네, 서울시가 이번 달부터 상가 임대차 분쟁 조정 제도의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권리금 분쟁으로 소가리를 하던 많은 상인분들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도움 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과의 정상택 과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상가 임대차 분쟁 조정 제도 어떤 제도인지 좀 설명을 먼저 해주실까요? 네, 서울시 상가 임대차 분쟁 조정 제도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 발생 시 서울시 중재하에 대화 타협을 통해서 자율적 의사에 따라 신속하게 분쟁이 해결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예, 서울시가 중재 역할을 하는 걸로 볼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중재 역할을 하게 되나요? 네, 서울시는 갈등 전문가, 변호사, 교수 및 공인중개사 등 명예갈등 조정관을 통해서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분쟁 해결을 위한 대화의 장을 열어주고요. 해결 대안을 제시해 줌으로써 양쪽의 의견이 모두 반영되어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돕는 중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분쟁 조정 제도가 원래 있던 제도 아닌가요? 네, 원래는 작년 5월부터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요. 임대인의 자율적 참여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도의 실효성이 크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5월 13일에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에 협조할 의무 조항이 신설되면서 예. 임대인의 협력 필요성이 커졌고 이에 따라서 서울시 분쟁 조정 제도 또한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분쟁 조정 제도의 이용률이 어느 정도나 높아졌습니까? 작년 5월 달부터 시작됐지만은요.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총 5건이 접수되었고 예. 1건이 조정 성립이 되었습니다. 예. 근데 법이 개정되고 나서는 벌써 총 10건이 지금 접수가 됐고요. 예. 그래서 2건이 종결되었고 2건은 진행 중이고 6건은 지금 현재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조정센터 내에 명예갈등 조정관이라는 게 있다면서요? 네. 서울시 명예갈등 조정관은 갈등 해결 전문가 그리고 부동산 실무 전문가 및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조정 신청이 되면 각 분야별 3명의 조정관들이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해서 분쟁 사안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인 조언을 해줌으로써 갈등 해결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다른 지역보다 서울시 지역의 권리금 분쟁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실질적인 통계 자료는 없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타 지역에 비해서 보증금이나 월세가 상대적으로 비싸고 예. 인상 횟수도 잦으며 상권에 따라 금액의 규모가 차이도 큰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분쟁 발생률이 높고 분쟁 해결에 유연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그런 사정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그 권리금 중재의 그 중재 건수도 앞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성공한 사례 예를 좀 들어주시죠. 네, 아까 그 종결된 두 건 중에 하나인데요. 그 권리금 회수 협력에 관한 사례인데 임대인이 점포를 직접 운영하겠다면서 임차인이 어렵게 구한 그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2번이나 거절을 했었습니다. 예. 이에 따라 임차인이 그 권리금 회수 기회를 잃었었는데요. 조정 신청을 했고 조정을 통해서 임차인은 3,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임대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런 중재제도가 강화되면서 권리금 분쟁이 많이 줄어들까요? 우선 그 보통 권리금 분쟁 사항은 그 임차인이 조정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근데 지난 5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임대인에게도 권리금 회수에 협력할 의무 그리고 회수를 방해할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 의무가 명시가 되면서 임대인도 고비용 장시간이 소요되는 소송보다는 서울시 조정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앞으로 조정 참여가 늘음에 따라서 많은 해결들이 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또 일부에서는 분쟁조정제도의 법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네, 저희도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피신청인 그러니까 임대인의 자율적 참여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고요. 그리고 합의안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도 또한 없습니다. 예. 하지만 그 당사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된 합의안이기 때문에요. 이행 가능성이 또한 높은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그 저희가 이제 그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서울시는 그 지방자치단체에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해 주도록 법 개정안을 지난 6월달에 법무부에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예. 법무부에서는 반응이 있었습니까? 현재는 지금 검토 단계에 있기 때문에요. 조만간 답이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서 권리금과 관련해서 분쟁조정 신청을 하고 싶은 상인분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네.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전화는 2133번에 1211번하고 1212번입니다. 예. 이쪽으로 전화 주셔서 상담 후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서울시 무교동 청사로 방문 또는 팩스 그다음에 서울시 눈물 그만 인터넷에 게시판이 있습니다.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일단 신청을 한 뒤에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우선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저희가 조정 사안에 해당되는지 간단한 검토 기간을 저희가 가지고요. 그다음 해당될 경우에는 피신청인인 임대인에게 연락을 해서 조정 참여 의사를 확인을 합니다. 조정을 해주실 걸 저희가 권하고요. 그렇게 해서 조정 참여 의사 확인이 되면 명예갈등 조정관을 소집해서 조정회의를 개최하게 됩니다. 예. 그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시행된 지 벌써 몇 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를 모르는 상인분들이 많다는 얘기가 있어요. 홍보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그 소송을 가기보다는 소송 전 단계인 분쟁조정제도를 통해서 그 해결하는 것을 상호 이익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해드린 전화번호나 그다음에 방문, 인터넷 상담 등을 통해서 다양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니 정말로 많은 이용 부탁을 드립니다. 예. 지금 청취자분 중에 4296번님이 문자를 주셨는데 그 서울시에서 좋은 제도를 마련해 주신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전통시장 상인들은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맞는 말인가요? 물어오셨고요. 전통시장 상인들이 더 어려운데 누구한테 과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왔습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일단 그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권리금 보호 대상에 그 전통시장이 빠진 부분이 지금 법적인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추가로 법 예. 개정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 그 상가 임대차 보호센터에 신청은 하실 수 있고 조정은 하실 수 조정 대상에는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임대인에게 그 권리금 의무 회수 의무에 협조할 의무를 주는거나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임대인이 참여를 좀 꺼리거나 아니면 난 소송으로 가겠다라고 고집을 피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저희 상가 임대차 보호센터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은 근데 왜 빠졌습니까? 제가 아마 그 법 논의 과정에서 예.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아마 다양한 논의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빠진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다양한 사정들이 있고 그 관계가 복잡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예,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지금 서울시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상가 임대차 상담센터 권리금 상담뿐만 아니고 그 상인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걸까요? 네, 우선 그 임차인과 임대인의 권익 보호 그리고 이 둘의 그 권리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법령 지식을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계약서상의 특약 등의 분쟁 문제, 권리관계 해석, 임대 기간 및 임대료 인상 문제, 재계약 문제, 퇴거시 보증금 반환 등 다양한 상가 임대차 실무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전은 사전 예약을 통해서 변호사의 법률 상담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과의 정상택 과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석현 앵커가 드리는 힘내라 대한민국. 안녕하세요. 골뱅 사장님들 힘내세요. 6인승 밴을 운행하는 용인에 사는 김병화입니다. 요즘 불경기와 메르스 때문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수가 너무나 적고 외국인들도 해외에 나가지 않아 일이 없어서 많이 힘드시죠. 사장님들 조금만 참고 기다립시다. 힘내세요. 힘내십시다. 골뱅 사장님들 화이팅! 노래는 김장훈의 고속도로 노망수를 신청합니다. 감사합니다. 힘내라 대한민국에서는 여러분의 힘내라 사연을 기다립니다. 지금 샵 0945번 50원이 부과되는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힘이 필요한 분들에게 여러분의 사연과 힘내라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샵 0945번 누구누구에게 어떤 힘이 필요하다고 보내주세요. 네, 힘내라 대한민국. 오늘은 김병화 씨께서 힘내라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김병화 씨께는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중국어 수강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은 불스원에서 차량관리용품 3종 세트,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업에서 10만 원 상당의 광택용품 7종 세트, 그리고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드립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사연 참여하실 분 50원의 비용이 부과되는 샵 0945번으로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병화 씨가 신청한 곡 김장훈의 고속도로 로망스 듣겠습니다. 아이시스 8.0. 왜 핑크냐고요? 핑크는 건강하다는 증거니까. 건강에서 핑크라벨 균형 잡혀 8.0. 해교의 생기 비결. 건강한 미네랄 밸런스가 핑크빛 생기를. 핑크빛 생기 에너지. 아이시스 8.0. 전 핑크만 챙겨요. 사장님들은 고민이 많다. 우리 가게 와이파이 설치해야 하는데 카드 결제기는 어떡하지? CCTV도 달아야 하는데. 올레비즈 성공팩에 맡기세요. 사업에 필요한 IT 서비스를 한 번에. 거기에 휴대폰 통신비 할인까지. 올레비즈 성공팩. 문의 1588-0114. 올레. 10세대의 진화. 글로벌 판매 1600만 대의 놀라운 기록이 당신의 현재가 된다. 마침내 지금까지의 임팔라보다 더 찬란한 임팔라. 2015년 8월 가장 찬란한 준대형 세단이 온다. 임팔라. Chevrolet, find new roads. 임팔라 사전 계약 실시. 네, 노래 듣기 전에 나간 힘내라 대한민국 코너 청취자분들과 함께 만드는 코너입니다. 사연 하나 소개해드립니다. 5496번님.
어머니가 올해 환갑을 맞으셨습니다. 언제나 소녀 같은 우리 어머니. 이렇게 나이 드신지 몰랐어요. 거울 보면서 너무 늙었다며 슬퍼하는 모습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엄마, 내가 보기에는 이 세상에서 엄마가 제일 이뻐요. 사랑해요. 보내주셨습니다. 힘을 북돋아주고 싶은 가족이나 친구 누구나 좋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0945로 누구에게 왜 힘을 주고 싶은지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연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방송 참여 기회와 함께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푸짐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청각장애인 초등학생 승섭이에겐 세상이 너무나 조용합니다. 그에겐 친구가 많지 않습니다. TV를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 김홍준 씨도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만 갑니다. 승섭이와 홍준 씨도 함께 느끼고 이해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에서는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무료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무료 TV는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시각, 청각장애인 및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눈, 귀, 상해 등급자이면서 저소득층인 분에게 우선 보급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8월 31일까지 가까운 주민센터나 우편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만 65세 이상 난청노인을 대상으로 음성 증폭기도 무료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ARS 1688-459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네, 수도권 부동산 동향 짚어보는 수도권 사용설명서 시간입니다. 부동산 114의 함영진 센터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연초부터 새 아파트 분양 물량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분양 물량이 예정돼 있긴 했습니다만은 분양도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올해 분양 예정이나 입주 예정인 주택 어느 정도나 되나요? 요즘 여름 휴가철 분양 비수기지만 이제 7, 8월에 아파트 분양 물량이 10만 가구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예. 네, 가을 분양 물량까지 염두에 둔다면 연내 이제 40만에서 43만 가구가 공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2000년 이후 최대 물량이 될 확률도 있는데요. 청약제도 간소화라든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틈타서 건설사가 밀어내기에 집중하면서 연초 예상치보다는 이제 3만 가구에서 6만 가구 정도 분양 물량이 더 느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인지 몰라도 요즘에 공급 과잉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데 최근에 미달 사태가 많이 벌어지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실제 7월 한 달간 청약을 받은 아파트가 총 87개 단지인데요. 이중 모집 가구 수를 채우지 못하고 청약이 미달된 단지가 이제 3분의 1인 29개 단지나 됩니다. 예. 광교 신도시, 부산 지역 이렇게 이제 청약 열기가 뜨거운 곳은 여전히 1순위에서 높은 청약 경쟁률로 마감이 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인기가 덜하거나 또는 이제 분양 가격이 높은 곳은 1순위 마감에 실패하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례로 구리 갈매지구, 고양 원흥지구, 김포 풍무지구, 화성 동탄 이신도시 이런 지역에서는 최근 청약 미달 단지가 나오고 있고요. 또 물량이 한 번에 공급이 되면서 공급에 대한 부담도 있고 또 분양가가 오르면서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인기 단지나 이제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단지에서는 인기지만 그렇지 못한 단지에서는 미계약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만일 부동산 시장이 위축이 되면은 과거의 미분양 사태처럼 오랫동안 사업이 중단된다거나 또 미입주 물량이 막 속출하면서 주택 시장에 타격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는 않을까요? 당장 미입주 같은 이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지는 않겠지만 이제 내년에도 지금과 같이 분양 물량이 급증한다면 이제 공급 과잉 우려가 현실화될 수는 있다고 보는데요. 최근 미분양이 2달 연속 증가세를 보이면서 6월 기준으로 34,068가구를 넘어섰습니다.
지난해부터 올해 4월까지 감소하던 미분양이 이제 5월, 6월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것은 이제 그만큼 시장에 소화되지 못하고 물량이 적체하기 시작했다는 시그널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제 분양 물량 폭증이 결국에 이제 2년 6개월 뒤 입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제 올해 아파트 입주보다는 이제 내년에 물량이 증가해서 20만 7천 가구, 그리고 2017년에는 26만 8천 가구로 이제 올해보다 38% 이상 물량이 집중할 예정에 있습니다. 2017년에는 2008년 이후 최대 물량이 입주할 수 있기 때문에 공급 과잉 리스크를 고려한다면 이제 건설사 스스로 분양 물량이라든지 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겠고요. 이제 수요자도 무분별한 이제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 이제 묻지마 청약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정부가 얼마 전에 원금 상환형의 그런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 때문에 내 집 마련이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도 있고, 실제로 그런 정부 발표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쳤겠죠? 아무래도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이제 부채 관리 대책이 급격한 주택 가격 하락을 바로 불러오진 않겠지만, 이제 지금의 거래량 순증, 7월도 거래량이 2006년 이후 최대치를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가격 상승이라든지 주택 공급 증가 이런 호조세가 사실은 이제 내년까지 이어지는 데는 분명히 좀 한계는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거기 이제 하반기 금리 상승 리스크도 무시할 수 없는 이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실제 이제 내년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 시에 이제 고정금리 또 분할 상환 대출이 본격화되게 되면 이제 6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이라든지 또 강남 재건축 이런 지역에서는 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본인의 가처분 소득에서 이제 분할 상환해야 되는 원리금 부담이 과거보다 커지게 되면 고가주택 매입이라든지 단기의 실수요 목적이 아닌 이제 시세 차익을 보려고 하는 가수요자들 같은 경우는 과거보다 설 곳이 좁아지게 됩니다.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수요풀이 좀 줄어드는 문제점이 생기죠. 예. 그리고 이제 차주의 채무 상환 능력 위주로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자영업자, 은퇴한 노년층, 사회초년생 이런 분들은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적어도 매입 가격의 한 60-70% 자기 자본을 가지고 가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또 내년부터 실소유 시장으로 재편될 수 있기 때문에 2016년 1월부터 시장이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좀 보수적인 입장에서 시장을 바라보셔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예.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변수들 가운데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변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얼마 전에 7월 22일 가계부채 관리 방안도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 실질적인 대출 가능액이 줄어들면은 부동산 시장, 구매 시장 이런 지역의 그 수요 유축이 좀 불가피하겠죠. 거기에 저성장, 저물가 같은 이제 국내 경기 둔화, 회복 둔화 이런 것들도 있겠고요. 요즘 이제 중국이라든지 브라질 같은 신흥국의 경기 둔화 리스크 같은 대외적인 문제점도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미국의 양적 완화 종료 같은 이제 금리 인상 우려들도 만만치 않은 시장 변수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결국 이제 무리한 빚으로 부동산을 샀다면 시장이 움직일 때 또는 시장이 변할 때 타격이 클 수도 있기 때문에 실수요 목적에서 장기적인 내 집 마련 계획을 가지고 좀 보수적으로 시장을 바라보셔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114 함영진 센터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90초에 담는 수도권의 따뜻한 이야기. 90초 수도권 풍경. 90초 수도권 풍경 리포터 이혜미입니다. 저는 지금 홍대에 있는 아이스 뮤지엄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티켓 확인 도와드릴게요. 네, 많이 추우니까 담요 하나씩 가지고 들어가 주세요. 현이 조금만 뒤로. 하나. 형, 안 추운 척해. 하나, 둘, 셋. 됐다. 오케이, 됐다. 들어와서 얼굴 내밀어봐. 얼굴. 여기 얼굴. 여기 얼굴 내밀어봐. 네, 안녕하세요. 트리가이 미술관 박지하나 대리라고 합니다. 저희 아이스 뮤지엄은 1년 내내 겨울을 즐길 수 있는 얼음 박물관입니다.
평균 온도가 영하 4도 정도로 유지되고 있어서 아이스 뮤지엄 입구에 들어서시는 순간부터 온몸이 꽁꽁 얼어붙는 겨울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울산에서 왔어요. 특색도 있고 재미있기도 하고 그리고 날도 더운데 여기 시원하다고 해서 친구들이랑 다 같이 이쪽으로 놀러 오게 됐어요. 미끄럼틀도 타고요. 지금 안 추운 척하면서 사진도 찍고 재밌게 놀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부터 구경하는 건데 뭐 미술 공간도 있고 이걸로 하고 뭐 얼음으로 이제 조각 같은 거 돼 있으니까 그런 거 이제 애들 보여주고 네, 좋네요. 고등학교 친구들하고 놀러 왔어요. 추워요. 이거 매트 깔고 썰매 타는 건데 재밌어요. 좀 나이 들면 못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속도도 안 나오는데 재밌어요. 지금까지 아이스 뮤지엄 현장에서 이혜미였습니다. 네, 오늘은 이혜미 리포터가 홍대 근처에 있는 아이스 뮤지엄에 다녀왔습니다. 아이스 뮤지엄에서는 얼음 썰매 타기, 또 이글루 등 다양한 얼음 조각은 물론 얼음 침대에 눕거나 화장실에 앉아있는 모습도 연출이 가능해서 아이들이 좋아한다고 하는군요. 홍대 입구역 2호선 9번 출구에 있고 연중 무휴로 즐길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1부에 나간 힘내라 대한민국 청취자분들과 함께하는 코너인데요. 사연 계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1748번님. 친구가 5년 동안 만난 여자친구랑 헤어졌답니다. 친구는 결혼을 하고 싶어 했는데 여자친구는 부담스러웠던 모양입니다. 오랫동안 예쁘게 사귀는 모습 보면서 참 부러웠는데 친구가 속상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친구야 힘내고 힘들면 언제든 나에게 전화해. 화이팅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 사연 보내주시고 계신데요. 주변에 있는 소중한 분께 힘을 주고 싶은 분들 5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번으로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방송 참여 기회와 함께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빌리지 피플의 In the Navy네요. 출입처 기자들과 함께 수도권 소식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매주 화요일은 서울시 소식 전해드립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선희 기자. 네, 김선희입니다. 서울 지역 구청장들이 공동 성명을 냈다고요? 그렇습니다. 같은 서울이라고 해도 한강을 경계로 북쪽이냐 남쪽이냐에 따라 격차가 상당하죠.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가 성명을 내고 이런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지시했습니다. 국토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공공기여금 활용 범위를 서울시 전체로 확대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게 골자인데요. 특히 현대차 그룹이 사들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 개발을 염두에 뒀습니다. 여기서 1조 7천억 원이 넘는 공공기여금이 나올 것으로 산정되는 가운데 현행 규정대로라면 개발 이익이 강남 지역에만 돌아가서 강남과 강북 사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협의회는 지금의 강남 발전은 강북 지역 주민을 비롯한 서울 시민 모두가 함께 이뤄낸 결과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지역 자치구는 모두 25곳인데 이번에 성명에 참여한 구청장은 20명,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고요. 나머지 5명, 즉 새누리당 소속 구청장은 성명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네, 서울 도서관 모습이 새롭게 바뀌었다고요? 이 등록문화재 제52호인 서울도서관은 일제강점기 경성부 청사 건물로 쓰였고요. 최근까지는 또 서울시 청사로도 이용이 됐죠. 이 서울도서관이 광복 70주년을 맞아 한옥 모습으로 변신을 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도서관 외벽에 기와지붕과 베울림 기둥으로 꾸민 전시물을 설치해서 공개했는데요. 또 도서관 외벽 한가운데 설치된 태극문양 부분은 서울 시민 5천여 명이 광복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적은 텍스트로 채웠습니다. 서울시는 만약 식민 지배를 받지 않았다면 서울도서관 건물은 어떤 모습이었을까라는 상상에서 이번 외벽 전시물을 설계하게 됐다고 소개했는데요. 전시는 30일까지 이어집니다. 오는 광복절 당일에는 한강에서 태극기 퍼레이드가 펼쳐진다고요?
그렇습니다. 올해 특히 광복 70주년을 맞게 되죠. 오는 15일 오전 9시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자전거 2015대가 출발합니다. 참가자들은 당일 나눠주는 태극기와 함께 한강의 25개 다리 아래를 지나는 자전거길을 따라서 한강의 남과 북을 한 바퀴 돌게 됩니다.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면서 자연 경관을 그야말로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한강변을 따라 자전거 행진이 이루어지는 동안 한강 위에서는 카약 퍼레이드가 열리는데요. 카야커들이 망원과 이촌을 넘나드는 약 10km 구간에 걸쳐 태극기 물결을 만들 예정입니다. 이 카약 퍼레이드가 끝난 뒤에는 양화 한강공원에서 초보자들 대상으로 카약 강습과 체험 행사도 진행됩니다. 네. 끝으로 서울 공릉동 일대 경춘선 폐철길이 숲길로 새롭게 단장했다고요? 네, 노원구 공릉 1동과 2동 사이 이 공덕 제2철도 건널목에서 6사 3거리 경춘선 폐철길 1.9km를 경춘선 숲길로 단장해서 개방합니다. 경춘선 숲길 사업은 폐선된 경춘선 가운데 서울시 구간에 해당하는 광운대역에서 옛 화랑대역을 거쳐 서울시계 6.3km의 숲길을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이번에 개방된 곳은 1단계 구간입니다. 서울시는 경춘선에 서울에서는 볼 수 없는 이 철길의 원형이 남아있는 만큼 최대한 이 이점을 살려서 공원을 조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왕벚나무, 감나무 등을 심은 산책로하고 주민 커뮤니티 공간이 있고요. 또 자전거길 등을 만들었습니다. 또 화랑대로변 철길 숲길에는 옛 철도변에 있었던 스트로브 잣나무 숲을 보존해서 옛 모습을 살렸습니다. 폐선 구간이 숲길로 탈바꿈하면서 오랜 기간 철도로 단절된 지역이 화합의 장소로 새롭게 태어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YTN 김선희였습니다. 네, 김선희 기자 수고했습니다. 사장님들은 고민이 많다. 우리 가게 와이파이 설치해야 하는데 카드 결제기는 어떡하지? CCTV도 달아야 하는데 올레비즈 성공팩에 맡기세요. 사업에 필요한 IT 서비스를 한 번에 거기에 휴대폰 통신비 할인까지. 올레비즈 성공팩 문의 1588-0114 올레.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YTN 음악감독 짱감독입니다. 여행은 언제나 돈의 문제가 아니고 용기의 문제다. 목적지에 닿아야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행하는 과정에서 행복을 느낀다. 여행과 관련된 명언들은 수없이 많은데요.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 떠나는 여행의 즐거움은 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여행은 여유로운 행복을 만드는 일입니다. 루 크리스티의 비욘드 블루 호라이즌 골라봤습니다. 네, 장선문 감독의 추천 음악 들으면서 수도권 투데이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